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. 가족 중에 한 분이 큰 수술을 받았다. 특히 부모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떠실까요? 일단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고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이 막 앞서기 때문에 이제 두서가 없죠. 다들 당황을 하고. 그렇죠. 다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정신이 없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이때 우리 자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꼭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? 일단 큰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닌가요? 큰 수술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큰 병원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요즘은 의술이 아주 발달돼서 수술이 아주 잘 됩니다. 수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 좀 요양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안정이 되게 얼른 집으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? 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.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가 재활병원으로 가야 되나? 네, 수술 잘하는 병원과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를 잘하는 병원은 또 다르거든요.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맞춰서 분업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바뀐 지가 몇 년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. 지금 한 3년 전부터 큰 변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오늘 내용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재활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뭐 동네에 있는 이런 재활병원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?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.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재활을 잘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인가? 두 번째, 재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가?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비용입니다. 이 세 가지를 잘 맞춰서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? 그게 일반인들은 어려워요.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렇습니다. 보통은 수술한 병원에서 소개받는 병원으로 그냥 가잖아요. 많이 그렇죠. 그런 경우에는 아마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. 저도 이걸 안 지가 몇 달 안 되거든요. 한의사로서 이쪽 업계에서 20년 이상 있었지만 바뀌다 보니까 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들한테 좋게 바뀌는 거거든요. 그런 제도 변화를 빨리빨리 따라가야 큰돈 들이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제대로 된 병원을 찾으셔야 하고요. 우리 가족이 수술 들어가자마자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. 큰 병원은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2주면은 퇴원하셔야 되거든요. 네, 길어야 2주예요. 네. 어디로 가야 될지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퇴원해서 방황하게 되고 네. 갈 데가 없으면 또 집으로 가셨다가 또 병원 찾아서 또 갔다가 맞아요.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죠. 네. 미리 한 10군데 정도 후보 병원을 골라 놓으셔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 담당 의사한테 환자의 수술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상태 이런 것들을 소견서를 받고 검사 결과지 같은 걸 전부 다 발급받아 가지고 네. 그것을 팩스로 10군데에 보내야 합니다. 병원을 10군데 정도는 후보를 정해서 뭐 팩스를 보내라고 하시는데 뭐가 있어야 10군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아까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. 네. 그래서 첫 번째, 재활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전문 병원인가. 네. 이게 중요하거든요. 전문 병원이라 하면 재활 전문의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. 또 몇 명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재활 전문의뿐만 아니라 내과나 신경과 등의 다른 전문의도 있어야 합니다. 그거는 혹시 이제 또 뭐 응급 상황이 뭐 벌어지거나 아니면 연관 그런 질병들이 일어날까 봐 그러는 건가요? 재활 전문의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요. 네. 입원해서 수술 이후기 때문에 내과적인 질환이나 신경과적인 질환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이 닥치면 내과 신경과 전문의가 없으면 병원을 또 다른 데 갔다 와야 되잖아요. 네. 너무 번거롭죠. 그렇죠. 그런 내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함께 있는 병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병원인가? 보건복지부에서 53곳에 보건복지부 인정 재활의료기관이 있거든요. 이런 병원인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 그 재활의료원이라고 하셨나요? 그런 곳은 53곳이 있다는 것이잖아요. 그럼 일반 재활병원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재활 전문병원이 필요하다. 그래서 재활 이 숫자라든지 직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상 이런 치료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지고 재활 전문병원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. 일반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? 왜 꼭 거기를 찾아서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? 오늘 영상의 주제가 그겁니다. 뒷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수술 이후에 좋은 병원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조건 2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.
두 번째는 재활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. 재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, 재활 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, 숙련된 치료사들이 있는가, 그리고 또 얼마나 있는가, 또한 환자 맞춤식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는지. 저희가 다녀온 곳은 로봇 치료기가 있었잖아요. 네. 요즘은 로봇 치료기도 많이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로봇 치료기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네.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해야만 되는 곳은 또 부담스럽잖아요. 그렇죠. 그 비용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세 번째가 비용이죠. 네.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 의료기관을 가야 한다고 한 이유가 네. 이 비용 때문입니다. 아, 그러면 그곳이 훨씬 더 혜택이 많아서 싸다는 얘기죠? 그렇죠. 일단 53곳은 재활 전문 병원으로 인정이 된 곳이고 재활 환경도 아주 좋아요. 네. 그런데다 비용도 매력적이거든요. 이곳은 정부에서 지정하고 대신에 혜택을 많이 줍니다. 간호간병 시스템이 적용돼서 간병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요. 아. 그리고 다른 재활병원보다 이곳은 재활치료를 훨씬 더 많이 더 할 수 있거든요. 아, 그게 다 보험이 된다는 거죠? 그렇죠. 당연히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. 그럼 대부분 의료비에서 지금 많이 비용 지출이 되는 부분이 간호간병급이잖아요. 간병비가 비중이 크고요. 네. 그 다음에 재활치료하는 비용은 추가로 돼야 됩니다. 그렇죠. 재활치료 뭐 일반적으로 저도 받아봤는데 도수치료 같은 거 한 번 하려면 30분 받는데 저는 한 12만 원 정도 내고 받아봤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그럼 많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왜 이게 생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부에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. 그동안의 시스템으로는 간병비나 재활 추가 치료 네.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통은 막 수백만 원 이상씩 들다 보니까 재활치료를 해야 될 분들이 재활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비용 때문에 사실은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거죠. 그러면은 재활치료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좀 완치하기가 좀 힘드니까 뭔가 좀 남는 거죠.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. 그래서 요양비용이나 또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네. 또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요양원에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국가 전체 차원에 있어서는 재정의 낭비다. 나라 비용이 더 들겠네요.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53곳을 네.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이곳에 가서 치료를 먼저 해서 완치를 하라는 거죠. 정말 좋은 혜택이네요. 네. 나라에서 지정한 그 53곳을 잘 알아봐야 되겠어요. 그렇죠. 내가 일단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 있으면 더 좋고 네. 아니면 뭐 가깝지 않더라도 찾아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네요. 그럼요.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. 왜냐하면 만들어진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고 네. 올해 2기로 지정된 곳이 53곳이거든요.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가족들이 혹시나 크게 아프시더라도 훨씬 빨리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비용들이 다 보험에 적용이 되고 네. 그 자체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.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어요.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네요. 그럼요.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네. 크게 아플 경우에 꼭 수술 제대로 하시고 재활치료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복주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억짜리 영상이다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군요. 그럼요. 그 한 영상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해서 그냥 또 그런 병원이지 않나 그렇게 네. 생각하시는데 거기는 이런 재활을 할 수 있는 병원이기도 하면서 전홈 케어를 할 수 있는 네. 우리나라에 뭐 한 몇 곳 안 네. 되니까 수천 개 병원 중에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정말 그 공감해요. 저희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셔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아주 이해가 빠르고요. 네.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, 보니까. 근데 저희가 영상을 지난번에 찍고 나서도 저희는 이게 얼마나 좋은 정보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저희가 1억짜리 영상이다 이러고 얘기를 드렸는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이해하신 분이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3분의 1 아니라 네. 10%도 안 되는 아, 것 정말요? 같아요. 네. 아, 그건 너무 안타깝다, 진짜.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영상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금 네.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큰 수술 받고 나서 네. 수술을 잘하는 병원은 뭐 아산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이나 뭐 세브란스, 뭐 삼성병원 많잖아요. 네. 아마 대부분 거기 가서 하실 것 같고 아니면 지방 뭐 대학병원 병원이라든가. 이런 곳에서 하시는데 거기서 수술을 잘 하시고 나서 재활을 잘 할 수 있는 병원 그런 곳은 전문 병원이고 재활 환경 보시고 비용도 따져 보시고
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가셔야 할 곳이 보건복지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 53곳. 네. 그곳에 가야 이런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. 거기는 기한이 있어요.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라 질병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 재활병원 가셔야 됩니다.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더라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활병원을 가셔야 되고,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셔야 될 곳이 재활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에 가셔야 됩니다. 그럼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요. 대학병원,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정 그 53곳, 네, 그 병원, 그리고 나서는 일반 재활병원, 네. 그리고 마지막이 재활할 수 있는 요양병원. 그렇죠. 왜냐하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기준이 좀 달라요. 조금 더 높더라고요. 예.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나중으로 가셔야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. 저도 이해가 완벽하게 됐어요. 네.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혜택이 크기 때문에 모든 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우리 어르신들이 두려워하시는 중풍 무조건 되고요. 척수질환, 네.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뼈가 약해져 있어서 하지, 고관절이나 대퇴부 골절된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또는 이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다리를 또 절단하신 절단. 분들이 있어요. 네. 이런 분들,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때문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셔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신 경우, 네. 그런 경우를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일정 질환이 있고 그 질환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에 가야 된다, 네네. 뭐 이런 거죠. 내가 중풍 걸렸는데 한 1년 있다 가서 해달라. 안 된다는 거죠. 다 나의 경우에는 수술하시고 90일 이내, 3달 이내에 가셔야 되고, 네. 이분들은 6개월 동안 이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. 그럼 6개월이면 거의 다 회복하시겠네요. 중풍 이후는 무조건 가셔야 된다는 거고, 네. 그 다음 다 이를 경우에는 단일 골절이잖아요. 네네. 또는 치환술,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가셔야 되고, 한 달 동안 네.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고, 다 이의 경우에는 60일 이내, 2달 이내에 가셔야 되고 2달 동안 치료하실 수 있고, 라의 경우에 하지 부위 절단, 이 경우에도 2달 이내에 가시고 2달 동안, 그리고 비사용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수술하시거나 발병하신 후에 2달 이내에 가신 다음에 2달 동안 집중 재활 치료하실 치료를 수 있다. 하셔야 됩니다. 네. 네, 그럼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.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알겠는데,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거든요. 네.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네. 53곳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, 네, 화면으로. 이 화면을 띄워둘 테니까 화면을 좀 캡처하시든지 정지해 놓고 네. 본인의 지역과 가까운 곳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서울, 뭐 경기, 인천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. 지역별로 해서 몇 개씩이 딱 있네요. 서울은 7곳이고요. 경기도 11곳, 인천 3곳입니다. 서울, 경기 등 수도권에 21곳이 있고요. 그 다음 충북, 충남, 대전에서 10곳이 있습니다. 대구, 경북, 경남, 부산 16곳. 경상도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병원이 많은 것 같고요. 안타깝게도 강원도에는 1곳, 그리고 제주도에도 1곳, 정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? 전라북도 1곳, 전남은 1곳도 없고요. 광주에 3곳, 전라남북도 광주는 4곳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내 지역 근처에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내 지역에 없다 그러더라도 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? 그럼요. 재활치료하면 입원해서 간호간병 네.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. 2달, 3달. 보호자 역할이 별 필요가 없어요. 2달, 3달 그냥 입원해서 충분히 치료하고 다시 오면 되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요. 뭐, 그래서 제가 10곳을 말씀드렸잖아요. 네. 후보지를 10곳 정도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고, 네. 부모님이 수술하신다. 그럼 가족 중 한 분은 책임지고 네. 어디로 모셔야 될지 10곳을 물색하신 다음에 10곳의 아버님 상태, 그것을 팩스로 보내서, 아까 이제 그 수술한 의사 선생님한테 받은 소견서라든가 그렇죠. 뭐 이런 검사 것들을 결과지 이런 네, 것들을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일단 팩스로 다 놓으라 얘기죠. 그렇죠. 일단은 보내. 내가 어떻게 다 다녀요? 그렇죠. 10곳을. 그러니까 한 10곳 정도 병원에다가 팩스로 다 놓고, 그러면 다 차서 못 한다 그렇죠. 이런 병원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된다 와라 그럼요. 이런 병원도 있을 거니까, 그러면 뭐 답장을 뭐 한 서너 개는 받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최종 선택을 해서 환자를 모시면 되겠네요. 그럼요. 퇴원 예정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10곳에서 확인받는 거죠. 그럼 아마 한 2-3곳은 나올 겁니다. 네. 공반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후회가 밀려와요. 네, 예전에 저희 아빠도 아프셨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이걸 알았으면 다 이렇게 할 걸. 저는 막 당황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만 하고 울고 막 이랬던 기억밖에 없어요. 어떡하죠?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생긴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래요? 네. 좀 위로가 되네요. 네. 우리 이제 많은 분들도 이런 좋은 정보들은 좀 숙지하고 계시고, 네.
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53곳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한 편 더 해서 정부에서 홍보한 내용이 있거든요. 그 내용을 토대로 한 편 더 만들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공파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들은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영상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 메모할 것들 메모하시고 스크린샷해서 저장해야 될 화면들은 좀 저장해서 나중에 위급한 순간이 됐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공파TV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. 네, 아파도 잘 하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